여러분은 미술 분야 중에서 판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그려온 회화와는 다소 다를 수 있는 판화. 그 판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판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츠아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판화 공부방에 나와 있는데요. 판화 공부방에서는 판화를 직접 만들고 찍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1편에서는 판화의 원리, 특징, 종류, 그리고 판화에서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판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화는 한마디로 늘상 우리가 사용하는 복사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는 흔히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우리 신발에 찍히는 발자국 같은 것들을 판화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 쉽죠? 자, 판화에는 6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판화는 직접 이미지가 아니라 간접 이미지를 결과물로 얻게 되는데요. 즉, 드로잉이나 페인팅은 종이에 직접 그리고 그것이 결과물이 되지만 판화는 나무, 금속, 돌, 심지어는 실크 같은 헝겊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잉크를 사용해서 종이에 찍어내는 것이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죠. 두 번째는 복수성입니다. 네, 일반 그림과는 달리 판화는 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화가 회화보다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희소성이 큰 회화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거죠. 세 번째는 판화의 경우 실크 스크린을 제어하면 모두 미러 이미지, 즉 자기가 판화판에 그린 이미지에 반대로 찍힙니다. 왼쪽을 보고 있도록 작업을 하면 결과물에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찍힌다는 판화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와 기법에 따라 확실히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고, 회화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효과를 화학 물질이나 재료 그리고 방법에 따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판화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료와 화학 물질을 사용하며 제작 과정이 확실히 있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실험적 방법도 많은데요. 회화에 비해 정말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판화는 자기가 연필로 만약에 판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자기가 그린 그 부분은 놔두고 그 주변을 깎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각 판화별로 다른데요. 특히 목판화에서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리면 그 그린 주변을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판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4가지 다른 판화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원리에 따른 기본 판화에는 볼록 판화 또는 양각 판화, 오목 판화 또는 음각 판화, 평판화, 그리고 공판화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 들어서면서 판화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는데요. 한 장만 찍어도 될 수 있는 모노프린트, 아사톤이나 젤리판을 사용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트랜스퍼하는 포토 트랜스퍼라는 기법의 판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판화라고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들은 제 작품들인데요. 사진을 트랜스퍼하는 기법을 적극 사용합니다. 볼록 판화는 우리가 흔히 잡혀볼 수 있는데요. 나무, 고무판 등 다양한 판을 조각도로 파낸 후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찍는 것인데요. 도장도 바로 그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목판화, 고무판화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 볼록 판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목판화의 특징은 기본 재료의 특성상 강한 직선 유지의 시각적 효과가 특징입니다. 각 판화의 상세한 기법이나 또는 제작 과정, 그리고 필요한 재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록 판화에 대해서 그 사례와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작품은 볼록 판화의 대표적인 판화로 목판화입니다. 이것은 리놀리움 판화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무판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작품은 지판화라고 하는데요.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오려서 딱딱한 마분지 같은
종이판 위에 약간의 틈을 두고 붙여주고 잉크로 찍습니다. 다음 작품은 콜라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딱딱한 마분지 같은 종이판 위에 다양한 질감이 느껴지는 것들을 붙이거나 질감 처리를 하여 찍는 볼록판화의 일종입니다. 볼록판화, 특히 목판화는 중세 종교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런 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목판화, 즉 동판화가 등장을 하면서 역시 많은 서적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림은 아니지만은 팔만대장경 같은 고려시대 활자가 불교 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판화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의 실제 삶에 적극 도입되죠. 19세기에 들어서며 석판화가 발달을 하며 실제로 연극이나 무대 공연들의 포스터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색판화도 적극 도입되는데요. 동판화 기술은 신문을 통해서 활용되기도 하죠. 1950년 이후 실크스크린이라는 재료와 기법이 생기며 새로운 상업용 판화 기법이 예술용 판화 기법으로 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앤디 워홀이죠. 실크스크린은 그 기법의 특징 때문에 종이만이 아닌 각종 천에도 사용되면서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미술인지 이것이 상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죠. 우선 가장 흔하고 손쉬운 판화에 대해 작품 사진을 보며 필요 도구와 그 도구들을 통한 작품의 느낌이나 표현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목판화는 나무판이 필요하죠. 이때 나무가 너무 단단하면 파는 것이 힘들고요. 너무 무르면 찍을 때 쉽게 파손, 마모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무는 소나무, 피나무가 있고요. 단단한 나무로는 단풍나무,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MDF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표면을 파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결이 강한 나무는 피하셔야 하는데요. 파다 보면 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각도입니다. 조각도는 일반 문구사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호미화방, 이런 대형 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고급 조각도를 사셔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싼 것은 쉽게 칼날이 무뎌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롤러가 필요합니다. 롤러는 자기 작품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잉크인데요. 잉크는 프로용이 있고 일반 물감도 가능합니다. 전 아쿠아라는 이 브랜드를 씁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물로 쉽게 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색도 좋고 잉크가 천천히 건조되어서 좋습니다. 가격은 인터넷에서 해외 공구하면 한 통당 한 8만원, 9만원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부담되시면 이 딩동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가 중요하겠죠. 종이는 일반 도화지도 됩니다. 무게도 좀 얇은 것이 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목판화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성화들이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강렬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 해층들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거는 투톤으로 보통 투톤 또는 쓰리톤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역시 거의 회화와 같이 이런 성화를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게 목판화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목판화 작품이죠. 알브렉트 듀rer, 즉 네덜란드 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 작품에서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것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독일 표현주의에서의 작품들인데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보입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고 명과 암, 즉 어둡고 밝은 것이 아주 극명합니다. 이것이 목판화 또는 그 외에도 다른 볼록판화들이 다 이런 부분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게 목판화인지 여러분들 참 모르셨죠? 예, 이거 목판화입니다. 현대 목판화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한 작업, 그리고 강렬한 작업보다는 좀 더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아시죠? 바로 에드바드 뭉크의
절규 시리즈로 뭉크가 이렇게 나무판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했던 목파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볼록파나, 그 볼록파나 중에서도 특히 목파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이 목판을 가지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실기에 대한 그 과정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